말도 없고 그래서 소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직원분들이 다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에 갇혀 있는 장애인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에선 장애수당과 그 지원 자격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예술인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 장애를 뛰어넘어 세상에 당당히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장애가 장애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의 불편한 정도의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아가는 삶. 편견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서울시 국회 소통관 내의 식당.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네. 지적 장애인인 이두리 씨는 이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리야 돈가스 나오지? 네. 지금은 가장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점심시간. 이두리 씨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에 열중합니다. 음식 주문이 몰려드는 순간에도 실수 없이 착착착 숙련된 솜씨로 일을 해나가네요. 베이컨 3개. 뭐야, 육개장? 네, 육개장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바쁠 줄 몰랐어요. 오. 근데 이거는 약간데? 그래도 눈 비 오고 그러면 더 바쁜데? 바쁠 때는 얼마나 바빠요? 뛰어다녀요. 저 뛰어다녀요. 뛰어다녀요? 네. 되게 힘들어요. 돌솥도 잡고, 그리고 돈가스도 이제 다 나가면 또 잡고, 그리고 김밥도 계속 나가니까 이제 싸고, 그러는 거를 많이 해요. 이두리 씨가 벌써 이곳에서 일한 지는 3년 차. 처음엔 실수할까 걱정하고 긴장했던 시간들이 많았답니다. 좀 설렌 것도 있고, 좀 긴장도 있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했던 이유는 장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실수를 하는 이유가 좀 못 알아들 때도 있어요. 가끔. 그래서 조금 미스가 날 때도 있어요. 간혹가다 이제 많이 들어오면 뭐가 들나가고 뭐가 안 나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작은 실수도 장애 때문에 더 커 보일 수 있기에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노력하고 집중하는 이두리 씨입니다. 신다면 거의 만점이에요. 잘해요, 다. 보조 역할 잘하고 있어요. 와, 만점이래요. 와. 처음에는 조금 잘못 붙이기도 했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뭐 실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주방 보조라고 하지만 요리 수준이 상당합니다. 찌개도 나가고 돈가스도 하고 베이컨도 다 하고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했던 것은 아니라네요. 원래는 식기세척기를 하다가 거기서 대표님이 잘 보여줘가지고 대표님이 채용하셨어요, 저를.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꺼내는 단순한 업무로 시작했지만 이두리 씨의 성실함을 눈여겨본 레스토랑 대표의 추천으로 요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엔 요리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자신을 알아본 대표님에 대한 고마움을 위해서 더 열심히 요리를 배웠다는데요. 소스 이런 거
반찬을 담다가 지금은 요리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요리를 잘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좋아졌어요. 힘들 때도 있는데 좋아요. 뭐가 좋아요? 내가 만든 거를 사람들이 먹어준다는 거? 고마움으로 시작한 요리를 통해 자신의 행복까지 찾은 셈입니다. 이두리 씨의 롤모델인 이하란 대표님이 바라보는 이두리 셰프는 어떤 요리사일까요? 원래 저희가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할 때는 식기세척이나 뭐 매장 관리 이런 쪽으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워낙에 둘이가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일도 가르쳐주면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득도 빠르고 눈치도 있고 그리고 일단 둘이 되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예뻐서 정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예요, 아예. 열심히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확실히 성실해요. 출퇴근 시간도 한 번도 늦은 적 없고 그러고 뭐 늦게까지 뭐 자기 할 일이 남아있으면 조금 더 오버타임해서 일하고 가고 뭐 이런. 이제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실한 이두리 씨가 자리를 이탈하네요. 어찌된 일이죠? 워킹맘이어가지고 이제 지금 2시에 퇴근하고 가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갈게요. 남들보다 이른 퇴근이지만 목적지는 집이 아니네요. 지금 빨리 가야 돼요. 복지관에 그 딸이 치료받고 있어서 복지관 가는 중이에요. 지금 딸이 지금 지적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돼요. 올해로 9살인 딸은 이두리 씨 삶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장애를 갖고 있기에 남다른 마음이 든다고 하네요. 발달이 좀 느린 건 알고 있었는데 받게 된 거는 한 초등학교 되기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미안한 것도 있죠. 저가 이제 유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미안한 것도 있죠. 딸의 아픔이 내 탓인 것 같아 더 마음이 아프다는 이두리 씨. 모든 워킹맘의 마음이 그렇듯 더 많은 시간 함께할 수 없는 것도 아이에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제 미니미라 가지고 닮았죠, 되게. 네. 네. 너무 귀여워요. 자, 드디어 이두리 씨의 보물을 만납니다. 야, 너 그러고 가는 거야? 저 안 따라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두리 씨는 장애인 정부 지원을 통해 돌봄 교실과 재활치료, 활동보조 선생님을 지원받아 육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도움의 손길이 있기에 오늘도 웃을 수 있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 일하는 데서도 일찍 끝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돌봄 교실도 지원되고 활동보조 선생님도 계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면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두리 씨도 달콤한 휴식을 취해봅니다. 가세요. 네, 안녕. 나가. 저녁 시간 활동보조 도우미 선생님이 귀가하고 이제부턴 딸과 둘만의 시간입니다. 안 해? 이제 끝났어? 자, 도미노 싸자. 이렇게 싸볼까? 그러면 친정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저 혼자 육아를 해요. 네, 친정 엄마가 그 전에는 돌봐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제가 어리다 보니까 이제 아기 이제 키우는 법을 이제 뭐 이유식이랑 뭐 그런 거 놀아주는 거 그런 거 다 해주셨던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만큼 친정어머니의 빈자리가 크다고 하는데요. 저도 장애가 있지만 더 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소통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각은 많이 나죠.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를 홀로 육아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일자리가 필요했고 그 간절함이 지금의 이두리 씨를 만들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좀 돈이 들어가는 게 또 많더라고요. 일은 힘들지만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 생각을 해서 한 거였어요. 취업이 좀 어려워서 복지관에서 이제 복지 일자리를 찾게 됐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된 거였어요. 복지관을 안 갔으면 일반으로 그냥 구직을 구했으면 잘 안 뽑아줬을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자세를 갖춘 인재지만 장애인에게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기에 이두리 씨 스스로조차 지금과 같은 일상을 쉽게 꿈꿀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몰랐죠. 왜냐면 저도 그 식기세척기에서 일하고 제가 이렇게 뭐 잘해서 인정을 받을 줄 몰랐으니까요. 칭찬도 받고 이제 인정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장애를 넘어 자신 안의 편견까지도 뛰어넘은 이두리 씨. 이제는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는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바리스타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셰프로서도 엄마로서도 더 나은 모습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이두리 씨. 그녀의 꿈은 무엇일까요? 저희 딸이 좀 잘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진짜 요리를 잘하는 조리사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건 모르겠어요. 한 반반? 못할 수도 있고. 행운 플러스 행복인 것 같아요. 왜요? 사람도 잘 만났고 일도 좀 적성에 맞고 잘 챙겨주시니까 일 직장에서. 네. 혼자서도 씩씩하게 일과 육아를 병행하고 있는 이두리 씨. 남들이 그어놓은 선에 기죽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벽에 주저하지 않은 결과 남들과 똑같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세상에 더 많은 이두리 씨가 그녀를 보고 용기를 얻어 더 많은 꿈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대전시 유성구의 한 사무실. 휠체어에 몸을 맡긴 오늘의 주인공 박재영 씨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목련이에요. 공중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피는 자목련 있잖아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목련을 그리신 봄이잖아요. 시의 서정에는 그림의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시를 느끼는 거고 시를 보고 그림을 느끼는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익숙한 듯 붓질을 해나가며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전문 화가이신 거예요? 네, 화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도 문인화가, 그리고 서예, 음, 그다음에 정각도 하죠. 돌에다 새기는 거, 그리고 시도 쓰고 출판사 발행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뭐. 와, 그럼 한마디로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뭐. 한마디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고 궁금한 건 많고. 박재홍 씨는 한국미술협회 회원인 화가이자 2010년 등단한 시인입니다. 장애인으로 겪었던 삶의 굴곡을 화두로 예술 활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장애인 예술가이죠. 생후 8개월 때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침을 잘못 맞아서 장애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14살 때까지는 손에다 신발을 끼고 기어다녔습니다. 그야말로 동물처럼 네 발로 기어다녔죠. 엎드려서. 지금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열악했던 시절에 장애를 얻은 박재홍 씨. 그래서 그의 유년 시절은 더욱 아팠다고 합니다. 형이나 누나가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누나나 형이 학교에서 놀림받을까 봐, 장애를 가지고 있는 동생 때문에 놀림받을까 봐 그런 우려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짐작을 제가 50이 넘어서야 이해를 했어요. 차별과 서름이 많았던 인생을 묵묵히 담아낸 시.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그 후로 40년이 흘러 거름이 된 시심은 모자 쓴 상수리와 도토리처럼 깊은 그늘 속으로 숨었지. 반추한 기억 속 손에 신발을 끼고 기어다니는 친구도 없는 14살 장애인 박재홍. 내 유년의 기억 속에 있는 장애인 박재홍이죠. 14살. 지금처럼 걸어다니지도 휠체어에 앉아있지도 않고 손에다 신발을 끼고 네 발로 기어다니던 박재홍입니다. 직립보행을 꿈꿨던 자신의 유년을 담았다는 말에서 문득 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장애인으로 살던 박재홍의 인생 자체가 항상 그 컴플렉스로 작동을 해서 나한테 꿈에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니까.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녹여낸 이 시집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그 장애를 예술로 승화시킨 박재홍 씨. 그는 이제 그 예술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려 한다는데요. 네,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재홍 씨의 아지트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 모양입니다. 저희가 지금 갈참나무 숲에 깃든 14살이라는 시집을 가지고 이 곡의 시를 한 10곡을 발췌해가지고 음원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시인과 막역한 사이이자 음악 기획자인 김진호 씨는 최근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에 함께했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들의 융복합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콜라보로 이뤄진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굴참나무 어깨 흔들어 숨겨주었지. 굴참나무 어깨 흔들어 숨겨주었지. 그 후로 40년이 흘러 거름이 된 나의 시심은 모자 쓴 상수리와 도토리처럼 깊은 그늘 속으로 그렇게 숨었지. 그렇게 숨었지. 사실 박재홍 시인의 시를 멋진 가곡으로 부른 성악가 하세훈 씨도 남모를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장애인이 아니에요? 청각장애 5급으로 오른쪽 청력과 오른쪽의 달팽이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악가로서 오른쪽 청력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음악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저희 이거 작업할 때 가사를 빨리빨리 못 외운다고 이 친구가 안무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이미지화 안 시키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방공호에 숨어 굴참나무 무리지어 섰었지 신발을 손에 넣고 기어다니는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고민했던 것 같아요. 개인의 아픔에서 끝나지 않고 시와 그림, 음악으로 예술 전 영역을 아우르며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 박재영 씨. 그의 노력들이 하나둘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 당시에는 도서관에 있는 책이었지만 선생님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세상이 불려지는 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책이고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서 빛나게 된 과정이 생긴 거죠.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곧 연락 드릴게요. 예. 네네. 고맙습니다. 또 봬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잠시 뒤 이곳에서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의였는데요. 물음표가 있는 것들을 학문으로 만드는 모든 범주예요. 그 단어가 미술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됐지? 음악하고 만났을 때는 어떻게 바뀌더라? 시하고 만났을 때는 또 다른 의미가 되네? 뭐 이렇게 저희가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강연자는 박재용 씨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박지영 씨였는데요. 그녀가 장애인들을 위해 배움을 나누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1993년생인데 살아있으면 30살이에요. 딱 올해로 30살인데 그 친구가 중증 장애인이었고 평생을 누워있다가 갔습니다. 17살에 소천을 했고 2010년도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2013년 이후로는 장애인 문화운동을 하고 있고 내 아이를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모아서 제가 미처 주지 못했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걸로 제 인생을 이제 결정을 했는데 장애인 가족으로 살아왔기에 장애인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아파했던 박지영 씨는 박재용 씨를 도와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찾아가는 거라든지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라든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요. 나들이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네, 나들이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게 모자라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세상에 나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두 분은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고민의 흔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만드는 장애인 인식 개선 연극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시각이 뜬 연극이라 그래서 이 대본은 연심은 시극에 가깝습니다.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전문화재단에서 선정됐던 작품입니다. 네, 희곡을 제가 쓴 겁니다. 불편했기 때문에 세상이 바로 보였어라. 그러게 이 땅에 불편한 모든 여성과 늙은이 그리고 차별받는 모든 숭악한 것들에게 외면하는 오늘이 서러운 것을 모성이 그리는 만다라 한 폭으로 오체투지혀서 나누어 가지자고 음악 한 곡 부탁한다 하더라. 꺼지꽃 뭐가 어려웠디?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똑같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준 연극 무대.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연극 무대이지만 이를 통해 세상이라는 무대에도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아닐까요? 뭔가를 하고 궁리하고 연대하려고 노력하고 건강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잖아요. 대학 교수들이 여기에 몰려옵니다. 같이 일하고 싶어서 옵니다.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재밌잖아요. 컨텐츠에 대한 궁금함이 있고 재밌고 해보니까 의미 있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감동이 넘치잖아요. 성인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참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을 것. 장애인을 이해하는 거.
이런 세상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불가능하다고 먼저 한계를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큰 용기가 필요했고 한 발자국 걸음을 내딛자 이들에게도 평범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그리고 편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장애인들이 더 이상 자신만의 세상에서 머뭇거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그들의 용기와 노력이 주는 큰 울림 잊지 않겠습니다.